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드디어 또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미국 축구 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정도 이제 다 되어 가고요.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조합 데이터표 역시나 발송해 드리고 있고 매번 주간 야간 단 두 조합씩 발송돼서 10연승 이상 기록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 시즌도 단 한 조합씩만 발송을 해서 이 주력 몰빵 8연승까지 이번 달에 올라왔었는데 뭐 10연승 못 만들어낸 게 너무 아쉽고요. 어쨌든 8연승에서 멈췄고 여기에 대한 이제 제 또 개인 통상 기록들 제가 하나하나 그 숲TV 제 방송국에다가 투명하게 모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뭐 10연승 했다 이러면 사기꾼이겠죠. 이렇게 제 방송국 들어오셔서 개인 통상 기록 요거 확인해 보시면은 링크 하나하나 따서 다 올려놨습니다.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당시에 그 날짜 23년도 6월이죠. 그리고 내용들 모두 다 투명하게 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댓글들까지 이거는 뭐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댓글들까지도 모두 확인 가능하시니까 이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카카오톡으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 남겨놨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로 바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게 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 바로 열립니다.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주 단위나 월 단위로 짧게 끊어서 가실 분들께서는 숲TV 라이브 생방송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숲TV 쪽지함으로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건 현재 지금 최근 적중 내역들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진행할 이 미국 축구 구간 제가 어쨌든 미국 축구를 아까 전문 분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제 직전력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까지 제가 이렇게 이제 주력 두 조합 드리고 고배당 챙겨드리는데 전 구간 24배였나 25배였나요? 아무튼 전 구간 한 개도 빠지지 않고 하고 왔습니다. 내일부터 드디어 이제 미국 축구 또 재개하게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번 주는 미국 축구가 두 번입니다. 수요일과 토요일 두 번이기 때문에 또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또 우리 축구는 지금부터다 계속 말씀드리는 만큼 또 축구도 한번 이렇게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메이저리그는 중승부 구간이고요. 딱 말씀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냥 데이터표를 받아보세요. 총 15경기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10경기고요. 이 경기 중에서 S급이 총 3경기입니다. 그리고 이 3경기만 위주로 제가 오늘 중승부를 꾸렸기 때문에 솔직히 나머지 경기는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 3경기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오늘 같은 날은 웬만하면 그대로 그냥 받아보시고 베팅 하시는 걸 좀 적극 추천드리겠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디트로이트와 그러면 애슬레틱스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입니다. 타릭 스코발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고요. 이번 시즌 8승 2패, 방어율 2.06점대입니다. 누구보다 이제 그 스타트를 늦게 시작했지만 그 S급 선발치고는 초반에 많이 흔들렸죠. 3월 9와 4월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쨌든 지난 시즌 사이영 선수였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치고 올라오더니 지금은 뭐 단연코 현 시점에서 가장 안정감 있는 선발 투수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홈 타릭 스코발이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뭐 천하무적이다. 이번 시즌 방어율이 2점대인데 홈 경기 방어율이 1점대까지 더 떨어집니다. 상당히 또 안정감이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홈 경기에서 큰 사고 안 치는 OPS 또한 4할 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좀 훌륭한 그런 투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선수의 세부 지표만 놓고 봐도 피안타율이 대부분 2할 때와 1할 때에 머물러 있고요. 특히나 피장타율이 2할 때입니다. 여기에다가 스코발은 이닝까지 먹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까지 서는 투수입니다. WHIP가 아주 놀랐습니다. 0.8점대, 홈 경기에서 0.7점대까지 더 떨어집니다. 이 0.7점대라는 거는 뭐 사실 우리가 1.1점만 돼도 메이저리그에서 훌륭하다라고 보는데 0.8점, 0.7점대라는 거는 뭐 상당히 훌륭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최근에 그렇다고 디트로이트 불펜이 그렇게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름 좀 준수하고, 특히나 디트로이트는 제가 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하지만 이 타선의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뭐 홈런에 대한 가능성도 많이 키워주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홈 경기에서 이 마운드 밸런스와 그리고 타격 밸런스가 아주 훌륭한 오늘 디트로이트가 되겠다.
다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배당을 1.2배당을 받았는데 과연 이게 1.2배당 정도였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맞붙는 팀이 애슬레틱스고 또 이제 또 맞붙는 선발 투수가 루이스 국장님 세베리노이기 별풍선 때문인 250개 건데 접종기원 말까지 갈게요. 확인되셨습니다. 루이스 세베리노 선수가 이번 시즌 2승 7패의 방어율 4.4점대로 지난 시즌 뉴욕 매치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죠. 양키스를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그 임팩트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루이스 세베리노인데 사실 세베리노가 제가 이번 시즌 프리뷰 해드릴 때마다 형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베리노는 홈만 아니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슬레틱스가 이번 시즌 연고지를 이전하게 되면서 홈 구장 자체가 완전히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애슬레틱스의 그 원래 1선발 투수였죠. JP 시어스도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굉장히 못 던지고요. 루이스 세베리노도 홈 경기가 정말 약합니다. 홈 경기 방어율이 7점대인데 원정 경기 방어율이 0.9점대입니다. 그만큼 루이스 세베리노가 사실 이 타자 친화적인 그 본인들의 홈 구장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지난 시즌의 임팩트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게 바로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애슬레틱스도 빠따가 그렇게 막 쓰레기 빠따도 아니고 현재 지금 보면은 이제 30개 구단 중에서 상위권에 또 위치가 되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타선 밸런스와 투구 밸런스 그 투수의 밸런스 마운드 밸런스가 아주 훌륭한 두 팀이 오늘 맞붙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애슬레틱스가 이렇게까지 역배를 크게 받을 이유도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 메리트까지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는 애슬레틱스 프랜승 쪽으로 가셔도 충분히 좋은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는 배당 상관없다. 무조건적으로 안정감 있게 가겠다. 오늘 모든 경기 중에서 사실 이 타릭 스쿠발 경기를 걸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게 배당이 1.2배당이기 때문에 배당 리스크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디트로이트 승에다가 애슬레틱스 프랜승 쪽 권장 드리겠고요. 언더 그리고 승 1무도 상당히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전부 다 권장을 드리는 그런 경기다. 다음은 신시내티랑 양키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꼽등 형님 바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지금 경기를 너무 잘하죠. 투타 밸런스가 거의 뭐 환상적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보면은 잘 사고 안 치는 팀인 것 같아. 오늘도 보면은 은근히 형들 샌디에이고 요 팀이 좀 사고를 많이 쳐요, 그죠? 근데 디트로이트는 진짜 사고 안 치고 꾸준하게 참 잘하는 팀이 아닌가. 자, 다음은 신시내티랑 뉴욕 양키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시내티 선발 투수가 일단 번즈라고 올라와 있는데 형들 알고 있는 그 번즈는 아니고요. 그 번즈는 이제 저기 가 있죠. 애리조나가 있죠. 코빈 번스는 아니고 얘가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던 그 번스인데 얘가 전체적으로 구비값이 굉장히 훌륭한 마이너리그 투수입니다. 그냥 애초에 마이너리그 투수고요. 다만 마이너리그에서 꽤 잘 던지는 투수다. 그러니까 신시내티가 언젠가는 바로 콜업으로 땡을 쓸 수 있는 약간 국가대표 상비군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마이너리그에서는 상당히 좋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통하지 않는 약간 그런 좀 계륵 같은 선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선수의 강점은 어쨌든 9위입니다. 전체적으로 포신 페이스티벌 물론 마이너리그 기준이긴 하지만 포신 페이스티벌 구종 가치가 8점대가 넘어갑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마이너리그에서는 아예 마이너리그를 평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떤 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것인가 그리고 양키스를 상대로 통할 것인가라는 것은 오늘 경기를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키스 선발 투수가 오늘 카를로스 로돈입니다. 이번 시즌 9승 5패 방어율은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역시나 카를로스 로돈의 문제점은 원정 경기 뜬공 비율입니다. 워낙에 이제 좀 뭐랄까요 직선적으로 이제 피칭을 하는 선수고 로케이션도 워낙 공격적으로 또 이제 직선 구종 위주로 꾸려나가는 그런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이제 장타에 대한 불안감들 그런 게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 때 많이 커지기도 합니다. 결국 신시내티의 어떤 그 구장 자체도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고 어제 신시내티 방망이 돌리는 거 보면은 장타에 어떻게 본다면 좀 감을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신시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진짜 주자를 정말 잘 쌓아요. 그러니까 팀 타격을 그렇다고 하는 팀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뭐 발야구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주자를 좀 모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를로스 로돈처럼 한 방의 위험도가 있는 선수를 상대
상대로는 주자를 많이 쌓는다라는 건 어쨌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 선발 다 저는 오늘 좀 둘 다 불안한 투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 오바 쪽 9.5기 때문에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이제 빠따 대 빠따 대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홈팀이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쓰고 여기에다가 역배 메리트를 배당을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배당 메리트만 보고 들어갑니다. 신시내티 역배 그리고 프랜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뉴욕 매치와 애틀랜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지금 뭐 메이저리그 형들 개판이긴 하잖아요. 정말 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결과값이 나오는 그런 경기들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경기들이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개 제가 최근에 그 형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번 시즌에 정말 S급 투수, 선발 투수 아닌 이상 선발 노름이 좀 거의 없는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흐름이긴 하거든요. 대부분 어떤 팀 원정과 그 홈의 특수성을 따라간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최근에 팀의 흐름을 따라간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좀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적용될 만한 경기가 이 경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뉴욕 매치 선발 투수가 오늘 프랭키 몬타스 선수가 오랜만에 또 선발 등판을 합니다. 몬타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너에서 총 6번 경기를 뛰었고요. 이 선수가 이제 부상이었죠. 부상이었기 때문에 리헵 경기를 했고, 그러니까 리헵은 이제 복귀, 이제 부상 복귀전을 보고 리헵 경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 그 몬타스가 100%까지 몸을 끌어올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이 선수가 이제 그 부상 복귀 경기, 총 마이너리그에서 6경기를 뛰었는데 0승 3패에다가 방어율이 지금 12점대입니다. 그 이유가 구위 값이 안 나와요, 지금. 전체적으로 몰리는 볼들이 좀 많아. 또는 이제 브레이킹 볼이나 아니면은 이제 로케이션이 복잡한 선수잖아, 몬타스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인구들은 대부분 다 존을 벗어나는, 탄착군이 다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종값 자체가 아예 바닥을 찍고 있는 선수겠고, 애틀랜타가 최근에 이제 바닥부터 좀 슬슬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애틀랜타의 강점은 뭐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다 그랬지만 이 빠따에 대한 메리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팀 타격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얘들이 존이 좀 넓어요. 그리고 중심 타선 얘들이 좀 기복이 있는 편이긴 한데 중심 타선에 대한 임팩트도 좋고 1번과 2번 구간의 출루율, 그리고 마지막 하위 타선들의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 역할이 굉장히 좋은 게 애틀랜타입니다. 그러니까 애틀랜타 팬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애틀랜타는 밸런스가 참 훌륭한 팀이죠. 이 타선에서부터도 보면은 버리는 타선이 거의 없고, 뭐 그만큼 몰아칠 수도 있는 타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몬타스처럼 이렇게 제구에 대한 불안감과 구위의 불안감을 함께 갖고 있는 투수라고 한다면, 심지어 이게 이제 완벽하게 마이너리그에서 우리한테 이제 보여준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오늘 경기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매치가 또 바닥으로 슬슬 기어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불펜 때문입니다. 얘들이 불펜이 상당히 지금 안 좋아요. 리그 거의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그만큼 불펜이 떨어진 것도 한몫을 한다. 그러면 결국 선발 투수에서 이게 경쟁력이 생겨야 된다라는 건데, 몬타스처럼 이제 경쟁력도 없고 어느 정도 이닝을 많이 먹어준 선수도 아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매치의 마운드는 좀 많이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애틀랜타 선발 투수가 오늘 스펜서 스트라이더입니다. 이번 시즌 2승 5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뭐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이제 홈런 수치들이나 또는 이제 원정 경기 이제 POPS 관리, 장타에 대한 관리가 조금 아쉬운 편이긴 한데, 다만 이제 스트라이더가 이제 구종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스트라이더도 우리가 빨리 스트라이더 이제 복귀하기만을 기다렸잖아. 근데 막상 복귀하고 보니까 좀 별로야. 그래서 좀 우리가 실망을 했을 텐데, 최근에 스트라이더의 그 첫 경기부터 그리고 바로 직전 경기까지 전체적으로 구종들이 일정하게 다 올라옵니다. 심지어 직전 경기 뉴욕 매치 상대로 6이닝간 1실점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던졌던 그 포신 페이스볼에 대한 구종 가치가 무려 12점대가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피홈런도 한 방도 안 맞았습니다, 매치 상대로. 그만큼 스트라이더가 오늘 또 매치 상대로 나름 좀 준수하게 좋은 피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경기는 어쨌든 애틀랜타가 정배를 받은 메리트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제 경기를 제가 이제 다 봤단 말이야. 제가 이제 매치 프랜징을 주력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다 봤는데,
그거 슈벨렌바흐가 원정 경기 그 피홈런 수치가 좀 많이 높아요. 그 홈런만 사실 안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늘 매치 영봉패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투타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는 매치다. 그래서 결론은 애틀랜타 승, 그리고 애틀랜타 마인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몬타스가 오늘 좀 초기에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랜타 승, 마인 승,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괜찮았어요. 어쨌든 1.6배당대라는 거는 나름 좀 이제 입맛이 싹 돌았다. 자, 다음은 캔자스 시티 그리고 템파베이 경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가끔 형들한테 권장드리는 그 전형적인 승일무 경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캔자스 선발 투수가 오늘 크리스 부빅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6승 4패, 방어율 2점대고요. 역시나 홈 경기에서 더 잘 던지는 부빅입니다. 또 이제 템파 선발 투수가 오늘 타지 브래들리입니다. 이번 시즌 4승 5패, 방어율 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이 선수 또한 원정 경기를 좀 더 잘 던지는 편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워낙 볼도 빠르고 160km대의 볼을 파이어볼을 뿌리면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구위물방 투수가 원정 선발 등판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불안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마운드에서의 경쟁력은 저는 캔자스가 갖출 것 같습니다. 항상 캔자스가 좋았던 홈 경기에서 마운드 경쟁력 가지는 구간에서는 늘 좋은 이제 마운드 운영을 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일단 마운드 운영 자체는 캔자스가 앞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템파베이가 결국엔 오늘 캔자스를 잡아내려면 이 빠따의 힘으로 경기를 갖고 와야 되는데, 템파베이 원정 경기 빠따의 기복이 일단 너무 심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전체적으로 이제 템파베이가 좌투수한테 굉장히 약한데, 또 크리스 부빅이 좌투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뭐 마운드의 경쟁력, 그리고 템파베이가 홈 경기라고 한다면 모를까, 또 템파베이가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캔자스 쪽으로 좀 접근을 한번 해보면서, 다만 이제 캔자스 빠따도 정상적인 최근의 빠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언더까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거는 승 1무 한번 볼 수 있는 경기다. 제가 은근히 이 뭐랄까요, 캔자스 경기를 승일무랑 언더를 좀 많이 봐요. 딱 그런 부분에 좀 적합한 경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캔자스의 이제 빠따의 문제가 홈 경기에서 타율값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건데, 좀 의도된 것 같죠. 어느 정도 원정 경기에서는 빠따에 좀 이제 의존하는 모습들이 좀 있고, 홈 경기에서는 워낙 마운드가 좋고 불펜이 괜찮은 팀이다 보니까 좀 마운드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언더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미러키 그리고 피츠버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러키 선발 투수가 이 선수입니다. 프레디 페랄타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7승 4패, 방어율 2.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피츠버그 선발 투수가 오늘 앤드류 힌입니다. 이번 시즌 3승 6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앤드류 힌이도 지난 시즌 텍사스에서 보여줬던 얘가 앤드류 힌이가 원정 경기 선발 등판하는 날 제가 웬만하면 진짜 텍사스 반대, 정말 개꿀 반대 마헨 오바 이런 식으로 막 주력으로 챙겨갔는데, 그만큼 앤드류잉의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모난 건 없어요. 뭐 구종값도 다 좀 다 괜찮고, 로케이션의 구성들도 나쁘지가 않고 훌륭한데, 이제 문제점은 얘도 원정 경기에서 이 장타 한 번 맞았을 때 그 넘어가는 그 불안감, 이 장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죠. 이번 시즌도 많이 불안하지, 엄청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피홈런 리스크와 피장타 리스크를 약세하게 좀 갖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원정 경기에서 방어율 5점대로 홈 경기 2점대보다도 더 올라가는 편이기도 합니다. 뭐 그만큼 결국에는 이제 한두 방 맞고 이제 무너지는 그런 투수인데, 미러키가 오늘 경기 형들 다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은 그 투타 밸런스가 조금 아쉬워요. 빠따가 해주는 날에는 이제 마운드가 못 해주고, 마운드가 해주는 날에는 또 빠따가 못 해주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뭐 물론 4점 냈으면은 나름 할 건 다 했습니다. 다만 피츠버그가 뜬금없이 이제 5득점이나 내버리면서, 피츠버그 같은 언더팀이 그러면서 이제 패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아마 미러키가 홈 경기에서 OPS 많이 떨어지지만 이 피홈런에 대한 수치, 홈런 수치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공갈포 팀이죠. 얘들도 어느 정도 힌이랑 상성은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이제 막 뭐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막 빠따가 막 빵빵 터지는 그런 느낌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언더까지 좀 같이 보시면 어떨까. 물론 이제 앤드류 힌을 못 털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홈런 몇 방을 만들어 줄 것 같기 때문에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괜찮아 보이는데, 어제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어쨌든 미러키도 지금 투타 밸런스가 훌륭한 편은 아니다. 그래서 요거 저는 미러키 마헨승을 보긴 하지만 조금 자제하셔라. 그래서 미러키 승에다가 마헨승, 그 다음에 언더 보겠습니다. 근데 미러키가 참 매력적인 팀이긴 해요. 진짜
가져가고 싶은 팀이긴 한데 오늘 경기 보면서 참 느낀 게 좀 많긴 해. 좀 거시기 합니다. 자, 아무튼 다음 경기는 세인트루이스와 시카고 컵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가 맥그리비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1승 1패 방어율 2.7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컵스 선발 투수가 제임슨 타이온입니다. 이번 시즌 7승 4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뭐 제임스 타이온 같은 경우야 제가 지난 시즌부터도 말씀드렸지만 23년도 때부터 말씀드렸죠. 시카고 컵스의 몇 없는 리스크 피처입니다. 리스크 피처란 오늘 제가 주간 때 주간 1부 프리뷰 끝내놓고 형들이랑 남아가지고 그거 봤잖아요, 형들아. 메이저리그 그 구종 이제 하나하나 제가 영상으로 참고자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싱커의 의존도가 높은 투수입니다. 그리고 원정 경기에서 이 장타율이 좀 많이 올라가는 선수다. 그러다 보니까 홈 경기 방어율 3점대에 비해서 원정 경기 4점대로 좀 올라가는 편이고요. 피홈런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 선수치고는 정말 높은 수치가 아닌가. 경기당 보면 2포인트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피홈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 있는 그런 선수다.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장타와 그리고 홈런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충분히 또 있는 그런 타선을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쨌든 이 경기는 좀 많은 득점이 날만한 경기가 아닐까. 제임스 타이온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많은 이제 실점을 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시카고 컵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정 경기 POPS가 정말 좋습니다. 얘들이 홈 경기에서 POPS가 6할 때밖에 안 나오는데 원정 경기에서 8할이 나와요. 8할. 어쨌든 상당히 더 좋은 빠따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컵스 쪽에서 많은 실점과 많은 득점을 함께 동반할 만한 그런 경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를 더 잘 던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뭐 이번 시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이저리그가 이번 시즌 선발 투수로 경기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빠따 정도 보고 컵스 승, 마헨 승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먼저 볼게요. 자, 다음은 휴스턴과 필라델피아입니다. 오늘 휴스턴 선발 투수가 프람버 발데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8승 4패 방어율은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필라 선발 투수가 오늘 수아레즈입니다. 이번 시즌 6승 1패 방어율 2.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좌투수죠.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투수다. 양팀 타격 상성 생각해 보았을 때. 자, 추가적으로 일단은 그 휴스턴이라는 팀 자체는 아무래도 홈 경기에서 이 빠따력이 좋아지고 그래도 우투수보다 좌투수 상대로 빠따력이 더 좋아지긴 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빠따 상성 자체는 좌투수에게 약한 필라델피아보다 조금 근소하게 앞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선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거나 필라델피아가 좀 더 앞섭니다. 뭐 이제 프람보 발데스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를 더 잘 던지죠. 원정 경기 방어율 4점대에 비해서 홈 경기 2점대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발데스의 강점은 역시나 그 거의 투피치 형태, 포심 페스티벌과 슬라이더 이 두 구종에 큰 문제만 없으면은 웬만하면 홈런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낮은 이런 장타율도 이 선수의 강점이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보면 휴스턴이 또 빠따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겠고 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좀 이제 많이 약해지는 빠따가 그런 경향에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좌투수 상대로 조금 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빠따의 약세와 함께 다만 오늘 선발 등판하는 루이스 수아레즈는 저기 축구 선수고 레인저 수아레즈가 원정 경기 방어율이 0점대입니다. 홈 경기 3점에 비해서 0.9점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필라델피아는 아마 마운드의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이거는 뭐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어쨌든 7.5긴 하지만 이렇게 원정 강세팀과 그리고 이제 홈 강세팀이 맞붙는 구간이라서 저 언더 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아까 그 디트로이트 경기처럼 둘 다 써먹어도 돼요. 휴스턴 일반승 써먹어도 될 것 같고 뭐 필라델피아가 역배다 보니까 어쨌든 수아레즈가 원정을 더 잘 던지기 때문에 역배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 있지 않나. 심지어 이제 배트맨은 1.5가 아니라 2.5 프렌이라서 뭐 2.5 프렌승으로 한번 또 접근해 보셔도 괜찮은 경기다. 이것도 상당히 디트로이트만큼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휴스턴 승에다가 필라델피아 프렌승. 저는 가장 먼저 언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근데 휴스턴 지금 빠따 형들 좀 많이 올라왔어, 그죠? 자, 그 다음은 콜로라도랑 다저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다저스 선발 등판 누구냐 정말 말들 많으실 텐데
일단 뭐 일각에서는 야마모토라는 얘기도 있는데 야마모토는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딱 말씀드립니다. 야마모토는 내일 선발 투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안 올라와요. 어쩌면 불펜 대회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예상치로는 제 예상치로는 아마 로블레스키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로블레스키 같은 경우에도 이닝 히팅이 된 선수는 딱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다저스 내일 경기 좀 불펜에 이제 영향 의존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 다만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최근에 이 메이저리그의 흐름상 선발 투수가 그렇게 중요한 그런 게임이 거진 없긴 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도 샌디에고 보시면은 그 닉 피베타, 그러니까 샌디에고 홈구장에서 가장 잘 던지는 선발 투수 내놓고 터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또 다저스가 그 더스틴 메이가 원정 경기는 불안하지 홈 경기 방어율이 2점대인 선수인데 이번에 워싱턴한테 홈런 5방 맞으면서 깨지기도 했고, 3방 맞았죠. 불펜 2방까지. 또 홈런 쳐맞으면서 깨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저스가 아싸리 애초에 불펜에 힘을 주고 나오는 경기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야마모토가 오히려 더 난 불안할 수 있다고 봐. 야마모토가 이제 브레이킹볼에 의존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쿠어스필드에서 분명히 불안할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다음 내일 경기 야마모토가 오래 던질 거를 좀 예상을 하고 아마 로버츠 감독도 오늘 선발 투수들을 좀 이제 승리조 위주로 돌리지 않을까 그런 좀 예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어중간한 선발 투수 올라오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불펜들 올려가지고 불펜 대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로블레스키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가 좀 많이 약하긴 해요. 얘도 배팅볼 투수긴 한데 다만 뭐 다저스의 어쨌든 마운드 뎁스는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대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고, 콜로 선발 투수가 오늘 이제 마르케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르케스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얘는 진짜 뭐 전체적인 세부 지표가 엉망입니다. WHIP도 1.7점대, 임도 많이 못 먹죠. 피장틀도 5할대가 넘어가고 있고요. POPS 또한 홈경기에서 그나마 좀 좋아지긴 하지만 8할 중후반대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뜬공이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도 하고, 다들 여러분들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그 다저스 경기 그때 승부 가져가서 다들 조기 퇴근하셨던 2.5 마인승 다들 기억나실 텐데, 그때 이제 1회에 다저스가 마르케스를 상대로 7득점 뽑아내게 되면서 그때 마르케스가 다저스 상대로 1이닝도 못 던졌죠. 3분의 2이닝, 그러니까 아웃카운트 2개 잡아내면서 7실점하고 전부 죄다 홈런이었습니다. 7실점하고 또 강판 당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저스가 굉장히 좀 강점이 있는 로케이션을 갖고 있는 그런 또 마르케스기도 하고, 또 이제 콜로라도 홈구장이기 때문에 이런 또 홈런 팀들은 이런 데 왔을 때 또 오랜만에 또 방망이 한번 돌려볼 만한, 오타니가 간만에 폭발해 볼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경기는 뭐 어쨌든 다저스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저스 마인슨까지도 볼 만한 경기다. 오버까지 보도록 이건 오버도 근데 심지어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인절스와 보스턴 경기입니다. 오늘 에인절스 선발 투수가 앤더슨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얘가 성이 타일러 핸더슨인가? 아무튼 이번 시즌 2승 5패 방어율 4.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보스턴 선발 투수가 오늘 게리 크로셰입니다. 이번 시즌 7승 4패 방어율 2.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게리 크로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의 유형이죠. 뭐 앤드류 에버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잘 던질 거라 말씀을 드렸고, 이제 데뷔했을 때부터도 꾸준하게 강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 좋아하는 몇몇 투수들이 있어요. 시애틀의 그 조지 커비죠. 걔가 커비도 좋아하고, 토론토의 뭐 크리스 베싯, 그 다음에 미네소타의 파블로 로페즈. 전체적으로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구위 값이 좀 이제 직선적으로 좋은데다가 제구가 크게 불안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로케이션을 갖고 있지만 경기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강심장들, 이런 애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게리 크로셰가 딱 그런 유형에 적합합니다. 전반적으로 홈과 원정 때도 많이 안 타고요. 구종지표 같은 경우에도 큰 낙차도 편차도 거의 없는 수준이고, 또 전체적으로 이닝 히팅도 잘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계산도 나오는 그런 선수고, 개인적으로 이제 또 좌투수기 때문에 이 로케이션에 대한 강점도 갖고 있는 선수라서 저는 아주 진짜 훌륭한 투수, 오랜만에 제가 참 매력적으로 느낀 투수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상당히
투수다. 게리 크로셰 오늘도 아마 상당히 잘 던질 겁니다. 또 에인절 선발 투수 타일러 앤더슨도 뭐 홈 경기에서 강점을 확실하게 띄고 있는 선수죠. 원정 경기 방어율 6점대에 비해서 홈 경기 방어율이 2점대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홈런을 자꾸 맞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막 그렇게 주자 출루율이 높다라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한 번 맞았을 때 넘어가는 그 피장 타율이 너무나 크단 말이지. 지금 보스턴이 그 빠따가 거의 바닥이에요. 거의 뭐 이제 타선이 안 터지는데 물론 디버스의 이탈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분명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장타율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다만 이게 뭐 마운드적인 밸런스가 너무 훌륭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스턴 승 봅니다. 그러니까 게리 크로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매력치라 그래야 될까? 아무튼 상당히 좀 매력적인 소수라 해서 어쨌든 요거는 보스턴 승에다 마힌승 그 다음에 언더바 언더. 근데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냐? 오늘 샌디에고 냄새가 좀 나. 제가 오늘 어제도 샌디에고 프리뷰 해드리면서 거기 적어드리면서 전체 그 공지에다가 어제 공개하면 적어드리면서 이거 샌디에고 그 배당 메리트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보스턴 같은 경우는 살짝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보스턴 승에다가 마힌승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경기 나옵니다. 이제 샌디에고랑 워싱턴 경기인데 뭐 오늘 선발 투수가 이제 어찌 됐던 간에 선발 투수가 오늘 일단은 샌디는 보거트입니다. 이번 시즌 1승 0패, 방어율 1.8점대고요. 워싱턴 선발 투수가 트레버 윌리엄스 3승 8패, 방어율 5.5점대인데 트레버 윌리엄스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실투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장타가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이고 이제 라이언 버거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홈 경기에서 그 실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닉 피베타처럼 워낙 홈 경기에서 강점을 뚜렷하게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는 맞기는 한데 사실 경험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워싱턴 형들 빠따가 제가 지금 다저스 경기랑 샌디에고 경기를 연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배팅도 하고 프리뷰도 해드리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야 그 워싱턴 형들아 이번 우드 있잖아요 우즈 걔가 그 키가 2m가 넘어간대요. 오늘 스윙 보니까 약간 벨린저 느낌 같기도 하더라고. 아무튼 걔가 이제 소토를 내보내면서 데리고 온 그 선수라고 하던데 정말 대단합니다. 지난 시즌 데뷔했던 선수인데 지금 걔가 2번이에요. 근데 와 이게 1번부터 4번까지의 그 워싱턴의 이 파괴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약간 양키스의 영혼이 다저스의 영혼이 지금 워싱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워싱턴 역배 한 번만 더 볼게요. 역배에다가 프랜스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발 마운드가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선발 마운드는 확실하게 샌디가 나아요 형들. 압도적으로 샌디가 낫다라고 보는데 이게 타선적인 밸런스가 최근에 워싱턴을 어쨌든 이거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장타, 뭐 피홈런 수치들 그리고 이제 뭐 거의 그 약점적인 구종도 거의 없죠. 얘들은 브레이킹 볼도 잘 골라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의 에이브라임 같은 경우에 또 상당히 최근에 보면 또 컨택 능력도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제 경기는 워싱턴 역배 한번 볼게요. 그리고 프랜스에다가 오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전체적인 프리뷰 끝 맞춰드리도록 하겠고요. 요 10경기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3경기 그리고 그 3경기 중에서 우리가 중승부로 가져갈 만한 경기가 2경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은 웬만하면 그냥 데이터표 받아보시고 그대로 배팅하실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아마 전체적인 분석이 그렇게 다 잘 맞아떨어진 날은 아닐 거예요. 제가 딱 이렇게 쬐고 있는 그 3경기 위주로 아마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프리뷰 깔끔하게 끝 맞춰드리겠고요. 전체표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또 숲TV 형님들께서는 추천수 빨리 좀 채워주시고 또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좋아요 그리고 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시면은 간간히 제가 또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이벤트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 형님들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그 댓글창에 오픈카톡 링크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바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